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유니티 프로젝트 강의입니다. 저는 EXR 소속 한신대학교 석사생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유니티 관련된 강의 영상으로 할까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번에는 믹사모 에셋 적용, 그리고 메타 SDK 적용과 이론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 하고요. 그리고 코딩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코드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레퍼런스고요. 믹사모 에셋 적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에셋을 받은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믹사모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무료 3D 캐릭터랑 이제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캐릭터로는 Y봇, X봇 이 봇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먼저 로그인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하니까 꼭 해주셔야 하고요. 저는 구글로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면은 캐릭터들도 되게 많고 모션들도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캐릭터는 캐릭터를 눌러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 추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자세를 주로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캐릭터들이 다 잘 보이게 T자 형태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구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와이봇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보통 기본적인 자세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요 자세들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보자면은 이제 아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션들을 연결돼 있는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딩 아이들 투 화이트 아이들, 그러니까 스탠딩 아이들에서 화이트 아이들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모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션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되게 종류가 많아서 원하시는 거 갖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만드는 건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아티스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애니메이션 적용을 어떻게 하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모션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 모션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바꿔지는 모션과 모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션들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쭉 봐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옆에는 예시로 검을 들고 있는데, 검이 없는 모션, 저거는 검이 따로 적용된 상태이니까 이제 보면은 손잡이만 잡고 있는 신용만 내고 있죠. 여러 가지 모션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품이라고 하죠. 소품 같은 부분들은 따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셋 같은 거 사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붙어 있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좀 보시면은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애니메이션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은 가볍게 코드를 짜 두었는데 한번 봅시다.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게 해 두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두었어요. 좀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 트리거로 제가 좀 해놨어요. 다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열심히 몇 가지 꼬아놨지만 요 부분은 다잉만 딱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랑 이제 콜라이더 같이 넣어주고요. 스피드는 조금 줄여놨습니다. 걷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길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 두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실험에서는 엑스봇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티포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티포즈 그대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운 받았으면은 저렇게 FBX 파일로 있을 거예요. 보통 FBX 파일들은 이제 3D 오브젝트, 3D 모델링 된 애들이 저 형태의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D 모델링이라 저렇게 돼 있고요. 한번 유니티에서 열어보도록 합시다. 유니티에 열리면은 저거랑 같은 형태로 지금 다운받은 포즈가 T포즈이기 때문에 T포즈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T포즈인 상태인 X봇이 나올 겁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로딩도 조금 걸리기도 해요. 아무래도 3D 오브젝트나 애니메이션이 여러 개로 다중으로 특히 동작을 하다 보면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미리 만들어둔 부분이고요. 열어보시면은 제가 믹사모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다운로드 해둔 부분이 좀 있어요. 먼저 캐릭터 한번 꺼내 보면은 이렇게 T자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둘러본 것처럼 똑같이 T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볼 건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요. 사실 다운 받을 때 애니메이션이랑 저기 모델링 같이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모델링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 다운을 받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한테 적용하기도 쉽고요. 보면은 스킨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그 더 추가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다웃 스킨으로 이제 애니메이션만 딱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 파일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이에요. 똑같이 FBX 파일로 되어 있는데 모델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일 수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다른 애니메이션 미리 다운받은 걸 열어보면은 이제 안에 삼각형 모양의 애니메이션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우리는 요 애니메이션만 적용할 겁니다. 스킨까지 있으면은 아무래도 파일이 좀 많이 무거워지니까요. 그 부분은 스킨 없이 딱 애니메이션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해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면은 제가 미리 적용을 해놨는데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만들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로 행동할 행동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짠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걷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싸우는 거, 펀치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 놨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행동에 다잉을 붙여놔서 그러니까 죽을 수 있게끔 해둔 게 보이죠. 그리고 exit 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다잉에서 한번 행위하고 끝나면 되는데 저게 exit로 연결이 돼버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난다 이게 아니라 다잉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워킹으로 따로 이름 해놨어요.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기 색깔만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은 얘네가 걷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걷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걷습니다. 속도는 아까 코드에서 봤듯이 좀 줄여놨어요. 너무 빨리 걸으면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속도를 살짝 건드려 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트리거가 하나로 해놨는데 이 트리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트리거로 추가하면 되고요. 이름은 짓기 나름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애니메이션에 연관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보기 편하고 나중에 코딩 짤 때도 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되고 요 트리거랑 요 선 긋는 거 그러니까 메이크 트랜지션을 해놔야 이제 코드에서 얘네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인 애니메이션이라고 적용해놨고 저는 콜라이더 부분을 또 추가로 했어요. 콜라이더를 트리거로 이제 다잉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프라이베트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스피드 하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이거다 라고 박스 콜라이더는 박스 콜라이더다 라고 지정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이 부분은 그냥 제가 VR로 AR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HMD를 바라보게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향하게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MD를 계속 따라오겠죠. 걸으면서. 그리고 이제 트리거로 저는 콜리전을 썼어요. 이게 부딪혔을 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해라 라고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콜리전 엔터가 충돌했을 때로 조건이 되어 있고 이제 충돌했을 때 또 하나의 조건을 씁니다. 만약에 충돌한 오브젝트가 이름이 스피어일 때 여기서 말하는 충돌 오브젝트의 이름은 이제 상대방 충돌 오브젝트,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쪽일 때, 그래서 나한테 뭐가 부딪혔을 때 이러한 이름을 가졌을 때를 상정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요 테스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아까 그 T봇 아니 Y봇이었나요? 아무튼 봇들한테 들어가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셋 트리거 다잉 그러니까 부딪힌 대상이 스피어일 때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조금 올려놨어요. 다잉 애니메이션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올려놨어요. 0.5배속으로 하면 너무 늦게 죽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트리거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체크 표시가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빼주는 게 좋습니다. 빼줘야 바로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밑에 컨디션에 다잉을 꼭 넣어주면 되고요. 요 메이크 트랜지션에다가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해지 익시트 타임 이 부분을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는 행위를 끝마친 이후에 다음 행동을 하겠다. 그게 해지 익시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면 잘 걸어오죠. 자, 방해되는 타겟은 좀 치워두고 요 스피어에 부딪히면은 죽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겠다. 죽죠. 지금 바닥에 보이는 게 HMD이고요. 그래서 잘 죽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스피어에 닿아서 죽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지금 조금씩 스피어가 앞으로 가서 타이밍이 조금 틀리게 죽기는 하죠. 공이 두 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랑 그리고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잉만 해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나머지도 똑같이 액션 투 파이트, 펀칭, 뭐 파이트 투 액션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트리거로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거 아니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트리거가 제일 편하기도 하고요. 조건문을 쓰는 게 좀 낫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뭐 각자의 사정, 네, 다른 사람들마다 하는 방식이 좀 틀리긴 해요.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씬에서 실행을 해주고 애니메이터를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걸어오는 모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반복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 보면은 뭐 루프 타임 이런 것도 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잉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잉 끝나니까 이제 아예 끝나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익시트를 넣어주면 연결해 줬다면은 이제 익시트까지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이 부분은 빼주는 게 꼭 좋습니다. 다행에서 익시트는 꼭 빼야 이제 애니메이션이 종료됩니다. 뭐 가급적이면 익시트는 안 쓰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지만 이제 일일이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도 보면은 뭐 스피드, 콜라이더 이런 걸로 통해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다른 부분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메타 SDK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경 설정은 다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22년도 버전을 쓰는 게 좀 안정적이다. 뭐 새로운 걸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거보다 높으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큐멘트를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메타에서 좀 준비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똑같이 조건이나 혹은 함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쓰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기도 해서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니티 기초가 조금 되어야 저런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션 부분을 조금 보자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가서 보자면은 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중에서 저기 인풋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인터랙션 부분을. 그래서 우선 처음에 설명을 먼저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다. 다들 컴퓨터에서 입력 장치 혹은 출력 장치에 관련된 내용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부분을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부터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컨트롤러랑 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뭐 핸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쓸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DK가 제일 잘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핸드 쪽만 쓰도록 할 겁니다. 컨트롤러가 나쁘다기보다는 핸드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은 이제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기는 하나 요즘 핸드가 조금 잘 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까지 컨트롤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부분은 핸드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핸드 위주로 일단 가 봅시다. 물론 핸드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한데 보시면은 이제 음성 그리고 헤드 게이지는 시선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눈 깜빡임 이런 게 아니라 시선은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인터랙션을 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는 대부분 많이 아시겠죠? 이제 내가 말로 한 것들이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입력이 된다거나 혹은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헤드 게이지 그러니까 시선으로만은 하기 조금 어렵긴 해요. 이 이제 메타캐스트는 이게 안 돼 있거든요. 눈 움직임 트래킹하는 게 안 돼 있어서 아마 따로 버튼을 누르거나 하기는 할 거예요. 이제 커서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 얘네들도 물론 사용되기는 합니다. 연결은 돼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마 될 겁니다. 근데 키보드는 굳이 키보드를 좀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게임패드랑 스타일러, 그러니까 저 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개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게임패드는 기존에 있던 부분, 뭐 3D로 게임하는 느낌을 좀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게임패드보다는 저 VR 컨트롤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타일러도 이제 2D에서 3D로 할 수 있는데 얘도 많이 VR 컨트롤러로 바꿔서 혹은 이제 VR 컨트롤러로 호환이 돼서 쓰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VR 컨트롤러랑 손 이렇게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쓰고 요게 되게 잘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러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컨트롤러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패드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키보드 정도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키보드 정도나 혹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컨트롤러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좀 더 보면은 방금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얘는 HM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헤드가 HMD에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HMD는 세 방향 XYZ 축을 쓰고요. 이거 보면은 되게 많은 기능들이 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뭐 내가 보는 시야 혹은 이제 위치 트래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룸 스케일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트래킹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내 눈 앞에 부분이 잘 된다. 그리고 좀 벗어나면 힘들다. 그리고 겹치는 거 이런 거는 인식하기 어렵다 같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손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볼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기다 보니까 좀 빛 관련된 거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착용법 이런 거는 이렇게 착용해라.
그리고 이런 거는 된다,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말라 라는 것들이에요. 좀 위험성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VR을 하다 보면은 주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가만히 서서 하거나 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넓은 곳에서 하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룸 스케일을 따로 따서 하면은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HMD 하나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면도 좀 있어요. 혹은 이제 내가 어디 들고 갔다가 오거나 하면은 좀 룸 스케일이 좀 바뀌어 있을 때도 좀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해서 가급적이면 고정돼 있거나 혹은 그때그때 경계를 조금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안전은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을 뚫고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넓으면 좀 뚫어도 괜찮긴 해요. 네, 이제 다칠 위험성 때문에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얘가 경고를 준다거나 혹은 하고 있는 행위가 멈춘다거나 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메인인 손을 좀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된다. 혹은 이제 UI라든가 윈도우를 좀 띄워놓고 행위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좀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력 장치 중에 손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도 보면은 이렇게 다 트래킹을 합니다. 손목부터 이제 손끝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끝부분 인식하고 관절 부분을 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손인지 아닌지 그리고 손등인지 이렇게 다 인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있어서 좀 문제가 없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최신 기기는 아닐 건데 지금은 3S3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아마 2 버전일 거예요. 그때도 충분히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지금은 더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프로 버전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계점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핸드 트래킹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복싱을 하는 건데 손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보면은 주먹 그리고 손바닥, 손날, 막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저렇게 가능하고요. VR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저런 경우는 이제 AR에서도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그리고 SDK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SDK를 좀 써볼 겁니다. 그래서 손 끝으로 잡고 이런 부분 혹은 포지션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 없을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시야에서 그리고 좀 잘 보이는 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인식률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멀지 않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능한 것과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손, 키보드, 뭐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야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인식률이 좋다. 마찬가지로 일정 거리 이상 좀 벌어져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도 보시면은 좀 되게 기존에 있던 게임패드랑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근데 이 컨트롤러는 저는 이제 지향하는 편이고요.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고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 이제 게임패드를 좀 나누는 형태처럼 보이기는 해요. 조금 바꿔서. 그래서 버튼은 한 개당 좀 많고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이 좀 바뀌어서 들어간 것도 보이죠. 트리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혹은 네 번째 손가락을 쓰는 게임패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적용이 되기는 하죠. 보통 쥐는데 사용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누르면 주인감이 조금 생겨서 그 부분을 많이 쓰고, 트리거는 뭐 버튼으로 쓰거나 혹은 얘도 그랩으로 쓰거나 혹은 총으로 발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가능하다. 컨트롤러도 똑같이 손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2대 혹은 프로 때라 지금보다 조금 더 된 모델들이라 지금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원이 좀 보이는데 저 부분도 트래킹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이 빠지고 좀 더 콤팩트한 모델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쓰는 게 좋긴 하다. 그리고 사실 게임 하는 거라면은 오히려 컨트롤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의 물체를 잡는다는 거는 조금 감이 안 오니까요. 아무래도 허공에 손질하는 거니. 그리고 컨트롤러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컨트롤러들 내용이 거의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으로 나눠지면서 기능도 똑같이 반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뭐 버튼 한두 개 혹은 이제 조이스틱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 같은 경우 꼭 맞는 손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정해져 있어요. 따로 파지법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왼손 오른손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위치랑 역할도 정해져 있다. 거의 똑같기는 한데 쥐는 이제 법이 조금 편하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이 바뀌어진 부분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꼭 맞는 손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촉감 관련된 것들 혹은 셀렉트 스타트 버튼, 그리고 여러 가지 매핑 같은 게 가능하다. 물론 개발하시다 보면은 그런 매핑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뭐 요즘은 되게 기본 매핑 해주고 또 바꾸는 게 되게 많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그래서 콘솔 게임 같은 경우도 이걸로 하면 되게 재밌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좀 여러 가지로 같이 쓰는 거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러로 쓰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거나 혹은 이제 키보드를 쓰거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트에도 되게 정보가 많이 되어 있고 공식으로 개발자들을 위해서 해둔 거다 보니까 꼭 개발하시면서는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제 SDK를 다운을 받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 건데 되게 간단해졌죠?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코드를 다운 받는다거나 혹은 API를 따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했어야 됐는데 다 패키지 매니저 안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이제 충돌이 조금씩 나기는 합니다. 요 SDK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환경 충돌이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깔린 부분, 요 올인원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깔면 좋을 것 같고, 오큘러스 XR 플러그인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깔면은 오늘 거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퀘스트가 없으신 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있어야 XR 관련된 거는 좀 가능하다. 아무래도 HMD가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는 이렇게 세 개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더 까시다가 오히려 충돌 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이시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충돌이 나면은 아예 싹 빼갖고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올인원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터랙션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에셋으로 다 준비를 해 줬거든요, 메타에서.
그래서 이렇게 SS 스토어를 들어가면은 우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SS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로 할 거고요. 구글 로그인 하면 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에셋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저희는 저것만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도 열어서 보시면 좋긴 합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메타에서 준비한 에셋들이 보이죠. 무료고요, 당연히. 오큘러스를 쓰면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큘러스 아니어도 다운은 될 텐데, 가급적이면은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거, 스팀은 스팀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오픈XR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 보면은 밑에 저만큼이 다 깔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인터랙션, 그리고 플랫폼, 뭐 보이스, 시뮬레이션, 오디오, 코어, 햅틱 다 같이 들어가고요. MR도 같이 들어갑니다. MR 유틸리티 킷 이렇게.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한 거 패치노트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인원 일단 다운 받겠습니다. 요거 다운 받으면은 아까 패키지 매니저로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좀 보고 가죠.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게 이거니까요. 이 메타 XR 인터랙션 SDK. 그래서 보시면 손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손 말고도 컨트롤러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이번 거는 손으로만 해봅시다. 그래서 다운 다 됐으면은 이제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 있는 물체 잡는다거나 이런 물체 잡고 혹은 손 동작을 한다거나 이제 물을 준다거나 버튼을 눌러본다거나 이러한 UI들도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체 잡고 넣어보고 이런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좀 현실성 있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넣으면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깔면은 저렇게 빌딩 블럭이라고 밑에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이죠. 뭐 손으로 잡는 거,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카메라 리그 요 부분이 가장 먼저 깔아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부분 먼저 깔고 들어갑시다. 카메라 리그가 있어야 HMD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리그를 좀 살펴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카메라도 한 대가 아니에요, 저게. 왼쪽 눈, 오른쪽 눈 다 따로 있고, 보시면 왼쪽 눈, 가운데 눈, 그리고 오른쪽 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도 왼손, 오른손, 그리고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좀 복잡하게. 이거를 다 쓰기는 합니다. 다 쓰는 부분이라 뭐 하나 지우면은 아마 중간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HMD 부분 되는 거 보이고, 핸드 인터랙션, 손 왼손, 오른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비주얼적인 거를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저거는 이제 버추얼 핸드, 그러니까 가짜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손, 이 부분을 넣어뒀습니다. 이거 패스스루를 해야 이제 VR이 아닌 AR로 갑니다. 저는 위험성 때문에 AR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VR로 해도 되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넓은 곳에서 꼭 하시고 버추얼 핸드는 꼭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상의 손이긴 한데 AR에 해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리얼핸드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리얼핸드로 하니까 뭔가 좀 자글자글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눕기 따지는 느낌이 아닌지라 버추얼핸드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내 손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리얼핸드보다는 버추얼핸드 좀 더 선호하고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R에서 하는 거면은 진짜 손이 보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가상 오브젝트들한테 막혀서 안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HMD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이 카메라 기준으로 이제 공간들이나 혹은 오브젝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코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패스스로 사용하면은 AR로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인터랙션 관련된 부분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미리 넣어둔 거는 있기는 한데 한번 체험해보는 의미로 여러 가지 해볼게요. 이제 디스턴스 그래프 이 부분은 손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인한 좀 상호작용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체가 다른 오브젝트가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하얀 큐브들. 이제 다 하얀 큐브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기는 할 텐데, 조금 있다가 색깔을 넣어 봅시다. 일단은 배치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뭐가 다른지. 일단 하나하나 배치를 해 봅시다. 그래서 총 4개의 큐브가 보이는데 이미 다른 점도 조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넣어 볼게요. 미리 준비해 둔 색깔인데.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러면 좀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 스크립트들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고, 조금 바꾸면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신중하게 꼭 뜯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밑에 오클러스 이렇게 뜨면은 문제없이 빌드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끄고 좀 방해되니까 빌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많고 모델링 같은 것도 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걸리기는 하는데 빌드 앤 런으로 했으니까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빌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좀 걸릴 거예요. 이제 빌드 하면은 HMD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빌드 다 된 거 같으니까 한번 퀘스트로 봐봅시다. 저는 퀘스트 같이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미러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퀘스트 누르면은 이제 퀘스트로 보는 HMD로 보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메타에서 똑같이 지원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한번 HMD를 써봅시다. 캐스팅 다시 해봅시다. 아마 이젠 될 거예요. 좋아요. 이제 화면 한번 써보고 아까 빌드했던 거 파일 한번 열어봅시다. 유니티 22년도 버전은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오브젝트들 보이고 손 잘 따라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단 까만 거부터, 까만 거는 이제 그랩 가능한 건데 그 안에 부분을 잡아갖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에 중심점을 잡아서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 거는 레이 인터랙션이었죠 아까. 지금 마우스 클릭하듯이 보이는 게 이제 그랩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색은 이제 그 아까 손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인터랙션이 되게, 그래서 멀리서 조작이 되죠. 그리고 빨간 거, 얘는 이제 건프만을 잡는 게 보이죠, 까만 거랑 달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오브젝트 그 그랩 저기 중력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손으로도 건드는 게 가능하고요. 요 구체가 아까 손으로 갖고 오는 게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이랑은 다르게 쟤는 원거리로 되지만 요 구체는 그냥 바로 손으로 오죠. 얘는 바로 원거리에서 조작이 되고요. 그래서 구체는 제가 미리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놀기 좋고요. 똑같이 힘 입력 다 받게 돼 있어서 일정 거리 이상까지는 던져도 이제 갖고 와집니다. 네, 너무 멀면은 안 돌아오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순간이동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아까 부딪히는 친구들 다 보이죠? 네,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맞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잘 던질 수 있으면 던지면은 죽는 모션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갖고 와서 던지고, 갖고 와서 던지고, 갖고 와서 던지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들면 좀 재밌을 것 같죠? 이게 슈퍼핫 보고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그리고 콜라이더를 다 해놔가지고 이렇게 던질 수 있게 해놨어요. 맞으면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너무 멀면은 돌아오게 해놨어요. 방금 좀 안 닿은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리지드 바디나 뭐 물체의 중력을 받게끔 영향하면은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재밌어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죠. 나머지 코딩 부분 관련된 것도 열어보면 되게 복잡한 것들도 많은데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어플라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포크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기는 합니다. 뭐 보면은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도 있고 컨트롤러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룸 관련된 것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쓰면 되게 좋기는 해요. 뭐 보통 이제 VR 기기를 쓰지만 멀리 나가서 하는 게임들이 아닌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텔레포트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용된 코드들은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해봅시다. 되게 간단한 것들이고 사실 유니티 강의에서들 보면은 되게 하는 것들, 좀 부딪혔을 때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도 다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재생이라거나 콜라이더 관련된 거를 제어하거나 조정값을 좀 넣어주거나 좀 바라보게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구조라든가 짝이 나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코딩 관련된 것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유니티 다큐멘트를 찾아보셔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XR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3D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서 포함이 되고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XR 아니더라도 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스피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순간 이동 시키게 되어 있죠. 이제 물리 엔진 값 받고 너무 멀리 갈 시 요 위치로 순간 이동해라. 그리고 속도가 있다면은 좀 빼달라.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3D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이라서 굳이 XR이라서 이건 안 해야지가 아니라 3D 관련된 거면 XR은 다 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외부로 따로 빼놨고요, 제가. 일일이 코드를 다 보기도 힘들고 저렇게 따로 밖에서 편집하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유니티나 이제 다큐멘트 같은 경우들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공중에 떠 있던 게 중력 영향, 그러니까 물리 엔진 영향을 다 봤는데 포지션 값만 Y축을 고정을 해놔서 떠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너무 멀리,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는 아니긴 한데 거의 무중력 상태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면은 곤란하니까 이제 잡는 것도 거리 제한이 조금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값을 좀 조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있다 보면 순간 이동하고 그 속도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 없는 우주처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딱 멈춘 상태로 소환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포지션 값만 바꾸면 속도 값 관련된 거는 다시 제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코드는 제가 특별히 더 쓴 거는 없고요. 요 환경 설정이 제일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은 다 3D에서 사용할 법한 코드들입니다. 사실 3D이기도 하고요. 이 XR이. 그래서 요 부분들 따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올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미를 따로 묶어 놔가지고 시작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게 얘를 부딪히면 이제 소환되게 아까 보셨죠? 그래서 보면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false, 그러니까 안 사용하겠다, 꺼버려라. 그리고 에너미는 true로 사용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에너미를 꺼뒀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타겟은 없어지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봇들, 즉 적들이 나오는 게 보이죠. 나오는 순간 걷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HMD를 보는 방향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코드들은 따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프 관련된 코드 이거 되게 복잡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참고 자료고요. 대부분 다 에셋입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